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와이프 출산 휴가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시험 범위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오늘 만나볼 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붕당 정치가 어떻게 맛이 가게 되었는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환국입니다. 환국은 말 자체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 붕당들이 쉽게 바뀌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정당들을 보면은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의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당들을 야당이라고 해요. 여당과 야당인데, 그 당시에 붕당을 정당의 느낌으로 이해를 해서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는 붕당이, 집권 붕당이 여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 붕당을 견제하는 나머지 붕당이, 약간 견제죠, 여기가 야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선거를 통해서 집권 여당이 바뀌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선거가 있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붕당의 교체는, 집권하는 붕당의 교체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예속 논쟁,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서야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보통은 왕이 교체될 때 집권 붕당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숙종 시기에는 집권 그 붕당이 자주 바뀝니다. 그게 환국인데, 환국을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게임들을 보면은 뭐 브롤스타즈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많은 브롤러들이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가 여러 명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브롤스타즈를 만든 개발사에서 막 패치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는데, 뭔가 여기 있는 브롤러가 소위 말하는 개사기입니다. 뭔가 공격력도 좋고, 뭔가 스피드도 빠르고,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얘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 게임 개발사에서 뭘 하냐? 바로 밸런스 패치를 해요. D라는 브롤러가 너무 좋으니까 얘를 인위적으로 막 깎아내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A, B, C, D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 패치. 이 밸런스 패치의 이야기를 왜 하냐? 숙종 시기에 환국이 바로 붕당 간의 세력을 조정하기 위한 숙종의 밸런스 패치예요. 그 당시에 붕당은 보면은 서인이 있고 남인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 북인은 없고, 이 둘이 거의 전부인데, 얘들이 예속 논쟁까지만 하더라도 뭐 서로 귀양을 가고 그러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평화롭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숙종이 즉위하는 초기에 예속 논쟁의 최후의 승자가 남인이었단 말이에요. 남인이 좀 더 크단 말이에요. 어디보다? 서인보다 세력이 큰 남인을 볼 때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 남인이 왜 이렇게 세냐? 그래서 숙종이 밸런스 패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밸런스 패치하냐? 남인을 죽여버리면 돼요. 귀양을 보내거나 죽여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남인을 도려내면은 깔끔하게 밸런스가 맞아요.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남인이 도려내니까 서인이 커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서인을 날려버리고, 남인이 큰다, 남인을 날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뭔가 특정 붕당이 크다 싶으면 왕이 개입해서 붕당 간의 세력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환국이에요. 환국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밸런스 패치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냐? 예를 들어서 남인이
커졌어요. 이거를 왕이 밸런스 패치로 아작을 내버려요. 도려내버립니다. 도려낼 때 평화롭지가 않아요. 귀양을 보내거나 사약을 먹이거나 그런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깎여나간 남인들이 반감을 가져요. 어디에 반감을 가지냐? 왕이 아니라 서인한테. 니네가 나를 죽였어? 딱 기다려 두고 보자. 다음에 서인이 커졌고 이거를 제거를 할 때는 남인이 피해 복수를 하는 겁니다. 이 계속 집권 붕당이 바뀌면서 이거에 대해서 악이 바친 붕당들이 상대방 붕당에 대해서 피해 복수, 숙청을 하는 겁니다. 악이 바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붕당 정치에서 볼 수 있었던 공론 중심의 정치, 여론을 받아들이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상대방 붕당을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 아예 사라지고 죽고 죽입니다. 이 환국이 사실 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뭐 장기빈이라던가 등등등 많은데 우리가 교과서도 그렇고 시간 관계상 이런 거를 언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결국은 이 서인과 남인에서 환국을 거치면서 최종 승자는 서인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한번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경파와 온건파를 이야기한 바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온건파 사대부, 혁명파 사대부 등등등. 그 당시에 서인도 야 남인 그냥 다 쓸어버리자. 강경파인 노론이 있고 에이 그냥 적당히 귀양 보내고 끝내자 소론이 있어요. 얘들 온건 이 남인에 대한 대처 문제, 얘들을 패배한 남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에 대해서 강경과 온건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승자는 노론입니다. 그리하여 남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쫓겨나서 중앙 정치로 진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정치 바닥에는 노론과 소론만 가득하고 남인이 없는 서인만 다 헤쳐먹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숙종이 왕권이 세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환국이 붕당 정치의 변질을 의미하는 밸런스 패치다 라는 걸 아시면 좋아요. 장희빈 이야기를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숙종 다음 왕이 경종인데 경종은 패비돼서 사망한 장희빈의 희빈 장씨의 아들입니다. 근데 경종은 몸이 되게 허약해요. 경종이 몸이 허약해가지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하들이 아니 우리 주상전하가 아들이 없네? 어떡하지 하는데 이 숙종이 좋게 말하면 로맨티스트고 나쁘게 말하면 여미새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숙종이 당시에 궁궐에서 일을 하는 무술이라는 그냥 궁녀예요. 궁녀 하인이에요. 하인. 궁궐에서 일하는 하인을 건드려서 나온 게 연인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종의 배가 다른 동생이죠. 경종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상전하 지금 아들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전하 몸 허약한데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 연인군을 세제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자, 세자 왕위 계승을 이어갈 아들이에요. 세제 왕위 계승을 이어갈 동생이에요. 세손 왕위 계승을 이어갈 손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동생이 왕을 이어받으시죠? 라고 해서 연인군이 세제가 됩니다.
결국 허약한 경중 골골거립니다. 뭐 실록 기록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연희군이 경종한테 개장과 감을 바쳤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종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얼마 뒤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연희군이 그래서 경종이 사망하고 영조가 되는 건데 이런 말들을 해요. 영조가 개장과 감을 맞춰가지고 경종을 독살을 했나? 약간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장과 감을 같이 먹으면은 한의학적으로 몸에 안 좋긴 해요. 근데 몸에 안 좋은 범위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설사 이런 걸 하는 거라고.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정말 사망했는가는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거는 실록 기록상 이거를 선물로 줬는데 그 다음날 혼수 상태 그리고 사망. 보통 암살할 때 누가 이 사람을 죽였냐를 추측을 할 때는 누가 가장 이득을 받는가를 따져요. 경종이 사망할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받냐? 영조. 그래서 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조가 죽인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여튼 영조가 즉위를 합니다. 영조가 즉위할 당시에는 이제 괜히 지웠네. 다시 적어볼게요. 잠깐만요. 세자, 세제, 세손. 영조가 즉위를 할 당시에는 이제 노론과 소론이 아웅다웅 싸우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영조의 선택은 뭐냐? 바로 탕평 정치입니다. 우리가 급식에서 이 메뉴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나오나? 한두 번 나오면 잘 나온 건데 급식 메뉴 중에 뭐가 있냐면은 탕평채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음식은 아니에요. 막 무기랑 야채랑 소고기를 은근슬쩍 버무리는 게 탕평채인데 이 탕평채의 신비로움은 음식들끼리 재료끼리 맛을 건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이나 민트 초코 같은 그런 게 아니라고. 오이처럼 뭔가 들어가는 순간 그 음식에서 오이맛만 쳐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재료들이 어우러지는 음식이 탕평채예요. 이 탕평채의 어원 자체가 영조의 탕평정치예요. 그래서 영조는 탕평정치로 무언 이야기를 하냐? 야, 노노나 소노나 니네 왜 싸우고 있냐? 내가 왕인데 나를 리스펙하고 나를 존경해라. 영조는 노론과 소론을 짝짝 뽑아서 탕평파라는 새로운 제3지대를 만들어요. 제3지대를 만들어서 여기에 노론과 소론을 일부 샥샥샥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당파를 어우르는 탕평파를 통해서 탕평 정치를 하는 겁니다.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이 바로 탕평이에요. 숙종처럼 인위적인 밸런스 패치가 아니라고요. 영조는 여기에서 탕평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 먼저 서원을 정리합니다. 철폐는 아니에요. 몇 개를 정리해요. 왜 서원을 정리하냐? 서원에서 당시 살인들, 지방 양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세력을 키우는데 그때 설명했잖아요. 하견과 지연들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얘들이 점점 고인물이 돼가지고 서원에도 그 서원에 당파가 존재해요. 우리는 노론이 세운 서원이다. 우리는 소론이 세운 서원이다. 이런 식으로 붕당 간의 이 하견 싸움이 서원에도 이루어지는데 이 서원에서 자기 당파의 스승님만 존경하고 왕을 존경하지 않아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분당의 가장 높은 윗대가리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나쁘지. 야, 내가 왕인데 내 말 안 듣고 니들 위에 말을 들어?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서원을 약간 정리해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배울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조전랑 뭐였죠?
바로 붕당의 시작이 되었던 그 관직이에요. 홍문관, 사원부, 사감원 3사의 관직을 꽂아 넣을 수 있고 자기의 후임자를 추천하는 그런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이조전랑을 힘을 깎아버립니다. 예전에는 붕당끼리 이조전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웅다웅 싸웠는데 그런 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돼요. 말단 공무원이야. 말단 공무원인데 관직에 배치할 수 있어. 이런 권한이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인성이 별로 안 좋아요. 옛날 영화 사도라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도는 추억이 있는 저한테 영화입니다. 왜냐? 와이프를 처음 만난 소개팅에서 이걸 봤어요. 영화 사도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잘 나와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영조 아들이 사도세자인데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강압적으로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해요.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다시피 뭐 말만 하면 귀로 씻어버리고 못 들을 거 들었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도세자한테 계속 억눌린 부성애를 하니까 사도세자가 삐뚤어지면서 맛이 납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은 사도세자가 열받을 만해요 진짜로. 막 생일날 사도세자 생일날 막 신하들 앞에서 꼽을 주고 이런 식으로. 사도세자가 삐뚤어져가지고 영조한테 반항하니까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라는 쌀 저장 창고 한 교탁만 해요 거의. 여기에 가둬서 저보다 크겠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이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왕이 계신 손자. 그래서 이산이 정조가 되는 겁니다. 뭐 일련의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 그 시간상. 그래서 정조가 사도세자 죽은 다음에 막판에 영조가 되게 오래 살아요. 80살 넘기까지 살고 정치를 한 50년인가 하는데 마지막에는 영조가 약간 치매기를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탕평, 자기가 이야기했던 탕평의 힘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자기가 탕평을 스스로 어기는 상황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정조의 세 손의 외척들이 야금야금 정치판에 등장하면서 세력을 키워갑니다. 영조에서의 포인트는 영조가 탕평 정치를 했다. 영조의 탕평 정치는 탕평파를 키워내는 거였고 서원 정리를 했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조의 손자 정조입니다. 이 정조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사람들이 순위 매기는 걸 좋아해요. 누가 가장 넘버원 탑이냐? 탑 티어에 속한 왕이 누구냐? 막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막 나오면서.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꼽는 원타임 딱 탑 티어 가장 위에 놓는 GOAT 바로 세종대왕이겠죠. 근데 그 다음이 누구냐? 세종대왕 다음이 누구냐를 뽑을 때 자주 나오는 게 정조입니다. 정조는 일단 즉위한 이후에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외척들, 어머니의 친척들을 슥싹슥싹 도려냅니다. 그리고 정조는 붕당을 가리지 않아요. 실력만 있다면 붕당이고 나발이고 촥촥 뽑았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지방에 내려와 있던 남인, 여기에 더해서 첩의 자식들인 서울까지도 촥촥 뽑아서 능력만 있다면 씁니다. 자, 정조의 정치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볼게요. 먼저 규장각을 설치해요. 규장각은 홍문관이나 집현전 마냥 왕실 도서관이에요. 궁궐에 도서관처럼 규장각을 설치하고 여기에 왕을 도와주는 젊은 신하들이 있는 겁니다. 얘들이 왕을 도와서 정치를 보조하는 왕의 측근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또한
정조가 되게 재능이 뛰어나요. 정조의 아빠 사도세자가 쌈박질 되게 잘하거든요. 활 쏘고 말 타고 칼질하는 거 되게 잘해요. 정조도 활은 기가 막히게 쏩니다. 막 일부러 50발을 땡길 때 한 48발을 땡긴 다음에 한 가운데에 꽂아요. 48발을 가운데에 꽂은 다음에 한 2발 정도는 하늘 위에 쏘거나 바닥에 꽂아버려요. 전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은 왕은 이들한테 잔재주를 보이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재수없지만 정조니까. 또한 정조는 뛰어나요. 뭐가? 머리가. 그래서 정조가 신하들끼리 경전 가지고 싸우면은 야 아니야. 그 경전의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에 글자는 뭐야. 경전을 다 외우고 있어요. 게다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 좋아. 그러니까 정조는 문물을 모두 하고 쌈박질과 지식을 모두 갖춘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가 과거 시험을 막 통과한 신빙들을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얘들 사람 구실할까? 얘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과거 시험을 합격한 신빙들, 초짜들, 신입 관리들한테 초기의 문신제를 통해서 재교육을 해요. 내가 니들을 사람 구실해야겠다라고 해서 정조와 규장각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초기의 문신제를 통해서 신입 관리를 재교육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권은 어디에서 나오냐? 힘에서 나와요. 누군가 반란을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게 장용영이라는 친위 부대, 왕의 경호 부대를 설치돼요. 처음 시작은 몇십 명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이 장용영이 점점 커지면서 10,000명, 20,000명을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군부를 장악해서 반란을 일으켜도 장용영으로 짓밟을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왕권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정조가 진정한 의미의 탕평을 한 거예요. 개인적인 재능에 의지해서 나는 능력 위주로 뽑을게. 그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젊은 친구들도 키워내고 힘도 가지고 이러면서 키워내는데 문제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융합이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모든 게 섞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냥 블록 쌓기를 한 거예요. 블록 쌓기를. 이거를 다 한데 어울러서 완전 섞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였냐? 정조가 죽어요. 정조 사망연도는 외우기 편해요. 1800년이에요. 이때 정조가 사망합니다. 아들이 고작 12살. 순조는 12살. 꼬마애가 정치를 뭐 알겠냐고요. 마치 뭐 탑산초 6학년 애가 뭐 어떻게 정치를 알겠냐고.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조의 어머니가 정치를 관여하면서 순조의 외척이 정치를 장악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도 정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정조는 정책 4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관직 등용,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용영 다 중요합니다. 아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시험범위의 마지막 세도 정치입니다. 정조가 사망하면서 순조가 즉위했고 그러면서 외척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순조, 헌종, 철종 이 3대 60년간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해요. 뭐 안동 김씨, 평양 조씨, 또 안동 김씨 이런 식으로 세도 가문들이 정책을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김씨 조씨들은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비변사라는 관청이 있어요. 전쟁에 대비하는 임시기구. 여기에서 설명을 하기를 비변사에서
분명히 전쟁을 대비하는 관청인데 여기에서 뭐 왕의 아들내미 결혼도 시키고 과거 시험도 출제하고 막 이래요. 잡다한 걸 많이 하는 거대한 비변사가 있다 보니까 의정부와 육조가 딱히 하늘이 없어졌어요. 즉 당시에 조선 정치를 장악하고 싶어 한다면은 여기 비변사만 냅다 먹어버려 끝이에요. 여기만 장악하면은 게임이 끝입니다. 그래서 안동김씨, 풍양조씨 같은 세도 가문은 비변사를 장악하고 장용영을 날려버린 다음에 군사권도 장악을 하고 그리고 세도 가문 외에 안동김씨, 풍양조씨 외에 다른 붕당들은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양반이라고 특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도 가문을 잘 샤바샤바 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의 멤버가 뭐 죄다 김씨, 죄다 조씨 이런 상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짓을 하냐? 마치 게임 아이템을 팔듯이 관직을 팔아요. 자, 팝니다. 관직 팔아요. 이러면서 입찰을 해요. 자, 황해도 관찰사 입찰 받습니다. 1000만, 1500, 2000, 2500 낙차 이런 식으로 관직을 팔아요. 이거를 매관매지가 돼요. 매관매지. 어떻게 보면은 관직 매매. 관직을 사고 팔고. 과거 시험도 써 들어가요. 원래 이전까지 조선이 실력 위주의 국가인 이유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들을 뽑았어요. 이 과거 시험 문제를 은근슬쩍 찔러준다고요. 야 이거 풀어 이런 식으로 돈 받고 과거 시험 유출하고 그런 식으로. 게다가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파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안동김 씨한테 1,500을 꼬라박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황해도 관찰사를 갔는데 나는 내가 꼬라박은 돈이 있어요. 황해도 관찰사를 위해서 꼬라박은 돈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꼬라박은 것 이상을 남겨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짠다고요. 백성들을 쥐어짜야지 내가 다음 관직에 가기 위한 뇌물을 챙기니까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정의 문란. 세도 정치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을 알아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정의 문란. 삼정은 제가 흔히 세금 제도라고 말하는 수치제도. 말 그대로 세금이에요. 세금 세 가지가 맛이 간 거예요. 전정, 궁정, 환고. 전정은 토지세예요. 토지세가 맛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 공업고등학교의 운동장 농사가 잘 될까요? 여기에서? 농사가 잘 되면 이상해. 인조잔디잖아. 안 돼요. 근데 관리가 오더니만은 야 여기 영등포공고 운동장에 농사가 잘 됐구나. 세금 내야지. 황무지에 세금을 때려요. 그리고 뇌물 바치면은 슬쩍슬쩍 빼주고. 제가 안동김 씨한테 돈을 바친 다음에 저희 농경지 좀 빼주세요. 그러면 농경지가 빠진다. 이런 식으로 멀쩡한 황무지에 세금을 때려요. 다음 군정. 저희 아들내미가 이제 나왔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될 쯤이면은 저희 아들내미가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는 16세부터 59세가 군대에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아들내미한테 아들내미 지금 16살이네 군대가 이런 식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야 너네 아버지 민방위 대상자입니다 나오세요 이런 식이라고. 죽어있는 사람 갓난아기 동네 나무 동네 멍멍이 고양이 갖다가 다 세금을 때려버려요. 너네 군대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게 군정의 문란입니다. 환곡이 가장 약간 어이가 없는 겁니다. 환곡은 원래 복지제도예요. 봄철에 곡식이 없을 때 곡식을 꿔주고 그리고 가을에 받는 게 환곡이에요. 일종의 대출이에요. 대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이 대출 제도를 가지고 삥을 뜯어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A라는 친구한테 돈을 꿔줘야 돼. 근데 A 친구는 돈이 많아요. 집에 돈이 많아요. 가가지고 야, 너 나한테 10억만 꿔가라. A는 돈이 많아. 내가 왜 꿔가요? 관리님 싫은데요? 저 돈 많아요. 돈 안 꿔갈게요. 그러면은 빠따 좀 맞자. 그냥 물씬 그냥 신명나게 팬 다음에 야, 꿔갈래 안 꿔갈래 하는 거예요. 강제로 돈을 꿔준다고. 그럼 얘 입장에서 돈 많으니까 아이씨 갚을게요. 가을철에 돈을 가져왔어요. 자, 제가 꿔간 10억입니다 라고 줬어요. 응, 아니야 40억이야. 장부가 바뀌어 있어요. 장부에 가라를 치고 강제로 꿔주고 심지어 꿔주는 쌀도 밑장을 빼요. 위에는 낙엽이야. 아래는 막 쌀이고 그런 식으로. 더 심한 거는 그냥 꿔줬다고 칠 테니까 내놔예요. 가장 어이가 없는 거야. 그냥 꿔줬다고 칠게 10억 꿔줬어. 알았지? 내놔 이런 식으로. 마치 환곡을 세금 마냥 쓰는 겁니다. 이게 세계가 총지역 난국,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농민들이 미칩니다.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필요한 건 뭐다? 죽창이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전마 배돼지에 죽창 좀 꽂아보자 가자 이러면서 농민봉기가 막 심해집니다. 이 농민봉기는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배울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삼정에 물러나는 단어 그리고 세도 정치가 어떤 것인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 범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파이팅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